예, 해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아이고 이 덥네. 예, 오늘이 그 마지막 종강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나갈 구멍이 예, 못 찾아가지고 헤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듣고 나면은 그래도 구멍이 보일 겁니다. 저만치 희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보이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지막 순서로 제21장의 사주 간명에 의한 통변법입니다. 간명에 의한 통변법인데, 그렇습니다. 그 간명 순서를 보게 되면은 사주를 간명하면서 가지고 듣는 사람은 소위 내방역이죠. 듣는 사람은 간명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간명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순서대로 간명을 하게 되면은 거의 완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간명 순서로 보게 되면은 간명 순서로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론에 의한 간명입니다. 이론에 의한 간명.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통변에 의한 간명입니다. 통변에 의한 간명. 세 번째로 보면은 운세의 간명이요. 운세의 간명.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이론에 의한 간명을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가 일주오행의 왕약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론의 간명이 일주의 오행 왕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일주가 강한지 약한지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 그러면은 일주의 강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등반에서 신강신약을 구분할 때에 물론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반에 올라와서도 제가 신강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20년, 30년이 돼도 신강신약이 구분이 사실은 잘 안 되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강신약만 구분이 되게 되면은 그 반대편의 용신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대단하고 한 그런 분들도 이 신강신약 판단을 하면서 가지고 상당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신강신약을 보는 방법이 말이죠.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사주에서 이렇게 여러분 천간이 4개고 지지가 4개입니다. 보면은 4개인데 여기에서 일간인 내가 말이죠. 일간인 내가 과연 강한가 약한가 이것이 최고로 접선문데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것이 바로 이 월지를 봐야 될 건 필요가 있죠. 월지에서 내가 덕령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신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제일 먼저 월지에서 내가 영을 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일지나 이 시지에 하나만 더 얻게 되면 이는 무조건 신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월지를 설사 잃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지나 시지를 얻고 전체 그룹이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세력이 많다 보게 되면은 그 또한 신강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월지를 만약에 잃게 되면은 무조건 이 사주를 갖다가 신약 이렇게 치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간목이 만약에 이 6월이라든지 뭐 11월에 나면은 이는 기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간목이 그야말로 임묘진 모강절에 태어났으면은 이것이 신강사주이면 틀림이 없지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신유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 신약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주에서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많으면 설사 이 영을 잃어도 신령을 해도 신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 얼른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봐가지고 요렇게 항상 천간을 갖다가 뚝 잘라서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간인 내가 나의 주체되기 때문에 나하고 그 다음에 월간이나 연간 시간 중에서 내가 덕령을 못하다고 하더라도 연간이나 월간 시간도 덕령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덕령을 못해도 연월 시간이 동시에 덕령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은 또한 나하고 지지에 통근이 되느냐, 월지가 아니면은 그 일지나 시지에 혹은 연지에 이렇게 통근이 된 것을 바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뿌리를 걸은 건지 아니면은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서 뿌리를 많이 걸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약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절대 오산이고, 또한 내가 여기에서 해월이든 묘월이든 해가지고 덕령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강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아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잘 관찰해가지고 과연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주판을 확실히 분석을 한 다음에 그때의 신강신약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간대 월지만 가지고 이것이 덕년을 했느냐 신년을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신강신약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주오행의 왕약 이것을 여러분 잘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후입니다. 조후. 그 다음에가 이 조후인데, 두 번째가 보게 되면은 조후. 이 조후 관계 말이죠. 자,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할 부분이 조후입니다. 조후. 이 사주가 경금이 금수왕년에 신유술 금왕기라든지 안 그러면 수왕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말이죠 조후가 잘 조화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억강보작의 법칙 억부를 보기 이전에 조후가 잘 짜져 있는가를 이걸 갖다가 여러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억부법을 사실은 맞추어 대가하면은 그것이 웬만한 사주는 다 조우가 성립이 되게끔 되어가 있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주가 그 억부법에 가지고 풀어지는데 그 억부법에 준해 가지고 조후 또한 말이죠. 겸해서 조후가 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항상 그 겸해서 그렇게 이제 조화미를 이루는데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은 도저히 억부로 보면은 답이 안 오는데 조후 용신을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조후 그 자체를 여러분 먼저 사주를 세워놓고 오행의 그 일간의 강약을 분석한 다음에 조후를 분석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생극재화. 그 다음에 형, 충, 해합이 되겠죠. 자, 여러분 생극재화는 천간을 말합니다. 천간. 그렇죠. 생극재화는 천간을 말하는 것이고 형충회합은 지기를 말하죠. 그래서 천간에서 생하고 극하고 그 다음에 재하고 억제하고 화하다는 의미가 말이죠. 합을 해가지고 변하는지 아니면 사주에서 관살이 많아가지고 인성이 있어가지고 일주를 생할 때도 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자, 생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보면 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또한 금을 생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생하는 자체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 그 다음 극하는 거 말이죠. 극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요, 강한 놈이 약한 것을 극할 때 그것이 극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사주에 토가 많아가지고 수는 약하고 말이죠. 토극소 할 때 그것이 극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확실히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를테면은 토는 왕하고 목은 약해요. 그러면은. 그러나 목극토잖아요. 그러면은. 오행 그 상생 상극상에서 분명히 목은 토를 극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걸 제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억제한다, 제어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극하는 것도 억제하는 것이요, 제하는 것도 억제하는 것인데, 그래서 극제하는데요. 이것을 엄격히 구분하게 되면은 극하는 것은 강해가지고 극하는 것이고, 제한다는 말은 이것은 제어한다, 억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놈을 약한 놈이 제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목이 상당히 태고한데 그러나 금이 경금이 있으면 그거 제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모대가 제 아무리 많아도 경찰 몇 명이면 제어하거든요. 이겁니다. 바로 요것이 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화하는 것 말이죠. 이 화하는 것이 뭐냐면은 물론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합하면은 화만 되고 화가 안 될 수도 있고, 합을 해가지고 또 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공부했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화하는 것도 화요. 이것도 화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보니까 내가 간목인데 사주에 경신은 이렇게 금이 많아져. 금이 엄청 많아요. 이럴 때에 요럴 때에 월간에나 시간에 강한 신유술 금을 하고 금이 투환되기 때문에 금이 최고로 강하단 말이죠.
이럴 때에 이 개수가 왕사를 설기하면서 이렇게 생하잖아요. 이것도 화살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화살.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화살하고 이렇게 화하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를 얘가 되시면은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 생극제와 생극제와 물론 명량이 말하기 생극제화의 행충해합이 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문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말만 들지 어떤 내용이 뭔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 이 형하는 거, 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형하는 것이 여러분 인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축술미가 있습니다. 축술미, 자묘가 있고, 그렇죠. 요렇게 그 다음에 진진노 유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 있습니다 보면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충하는 것은 여러분 좌우묘유 이실사회죠. 충하는 것이 좌우묘유 이실사회의 진술승미가 충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충하는 관계고, 그럼 회는 뭐냐? 회. 여러분 회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방합 모일했자 적끼리 모였다. 적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요렇게 모인 것을 여러분 회 이렇게 해버립니다. 회. 그러니까 인묘진은 이것은 삼합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저거 동기끼리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반합이 없는 겁니다. 저거 동기니까 저거 형제간끼리 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는 반합이 없고, 그냥 만약에 인묘가 있고 묘전이 있어도 저끼리 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반합 이렇게 보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전체가 다 모였을 때 그때만이 회구는 거예요. 이 목회국을 하고 화회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이 여러분 회합하는 것이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의 역시 합인데, 이것은 청간이고 이것은 청간이고 이것은 지금 지지거든요. 지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육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이. 이걸 갖다가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합은 보게 되면은 육합이 자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진, 오미, 그렇죠? 하나, 둘, 셋, 다 하나 빠졌다, 그죠? 사신이, 예, 요렇게 사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자축은 여러분, 이거는 삼극의 합입니다. 삼극의 합. 그렇죠? 자축이 삼극 아닙니까? 자축은 토니까 삼극이란 말이죠. 삼극의 합이고, 그 다음에 인해는 상생합이 상생의 합이다. 그리 보는다. 그렇죠? 여러분 묘술도 상극의 합이죠. 진유는 이것은 상생의 합입니다. 상생의 합. 그렇죠? 오미 자체는 저렇게 상생의 합이고, 사신도 여러분 이건 상극이죠. 상극합. 자, 이것을 그럼 합이면 합이지 왜 지금 덜먹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육합은요 절대적으로 합을 해가지고 다투, 이것이 합화 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상 자축이 합을 해도 자수의 기운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은 떨어지는 겁니다. 힘은 축토의 힘도 있고 말이죠. 여차해가지고 만약에 해수가 오게 되면 해자축 돼버려 이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해가 그러면은 상생의 합인데 수생목 한단 말이죠. 수생목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수의 기운은 생하니까 좀 다운이 되고 목은 생을 받으니까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의 기운이 또 다른 목의 기운이 생산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만약에 임수가 이 계수이라 가지고 계해인데 계해고 인이 있어 가지고 인에 합하니까 뭐 그럼 나는 그냥 뿌리가 없다, 이리 볼 수 있는 염려가 있단 말이죠. 인해가 합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계수가 여기에 뿌리 좋다고 했는데 인해 합목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해수가 상합을 해가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계수가 그냥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또 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합을 하더라도 이 기운이 반쯤 다운은 된다고 할지라도 수의 기운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통근의 여부, 통근의 유무로 볼 때 그것을 갖다가 가름을 하시라는 겁니다. 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통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합이 있고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삼합이 있죠. 삼합이 있는데 이 삼합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각기 전부가 다른 노행이 이것은 합을 하여 검증가 있습니다. 해묘미, 그렇죠. 해묘미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것이 목이 되는데 해묘미 목, 그 다음에 신자진수, 그 다음에 사유축, 금, 그 다음에 인호술, 이 화란 말이죠. 화인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반합이 삼합은 존재하여야 되겠습니다. 반합이 존재하는데 다 있으면은 그러면은 해놈이 목국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 있으면은. 자, 그런데요, 어떻게 냐면은 해월의 해놈이냐 묘월의 해놈이냐 미월의 해놈이냐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무조건 지리에 해묘미가 있으니까 이것이 전체 그 목의 강도를 갖다가 100으로 본다고 쳤을 때에 전체가 100이 아니라는 얘기. 이런 부분을 그러면은 묘월이면서 해묘미는 100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월이면서 해묘미면 이것은 한 70% 정도, 미월이면서 해묘미면 이것은 한 40% 정도밖에 힘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강도를 갖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해묘미면 그냥 무조건 목국 전체가 그러면 목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 복판에 있는 것이 이 섬에는 이렇게 압도를 해가지고 반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복판에 거기 없을 때에 말이죠. 이것이 가연 합의가 아니냐 말이죠.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무조건 합이 안 된다라고 잘라놨거든요. 보게 되면요,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단 말이죠. 합을 하는 거예요. 합을 하는 건데 단 말이죠. 이거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천간에 만약에 해미니까 해미라면은 해미에서 목으로 갈 수 있는 간목이나 을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천간에 반드시 있어야만이 해미하는 해묘하는 정도의 이런 방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간에 만약에 있으면 이거는 합을 반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확실히 계산에 넣고 전체적으로 신강신약을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신강신약이 자꾸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신강신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취지에서 말이죠. 생극제하고 행충해야 천간에 생극제화하고 지지로 행충해야 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요. 이 관계를 확실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원래가 등정도 했고 전체 세력이 신강의 조건이 충분했는데 요렇게 충하고 이렇게 합하면서 다른 노인이 생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변하는구나. 아니면은 반대로 처음에는 신령도 하고 신약이었는데 요렇게 삼합이 되고 요렇게 이거는 충해버리니까 신강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살피지 않으면은 신강신약을 여러분 파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가 아무것도 합도 없고 충도 없고 이러면은 조금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주가 합도 없고 충도 없는 그런 사주가 있습니까? 사실은 흔치가 않거든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항상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생극제와 행충해합 관계 이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공부를 지금까지 사실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덤벅거리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앞에 공부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 격구를 봐야 되겠죠. 격구. 그래서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격구. 자, 격국.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3년로도 우리를 실험을 했죠. 격구를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거. 이때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 공부를 할 여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격국은 항상 일간 대비 월지, 일간 대비 월지를 봐가지고 여기에서 무엇이 투관되느냐, 무엇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신월이라면 신 중에는 무, 임, 경이 있는데 이 안에서 과연 무엇이 천간의 투관이 되냐면 그러니까 무토가 올라왔으면 무토가 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가 올라왔으면 임수가 격이 될 것이고 경금이 올라왔으면 경금이 일간대비 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일간 자체를 갖다가 정화로 놓고 봤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서 임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일간 대비 임수는 정광격 그렇죠. 경금이 올라왔으면은 그러면은 경금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정제격 간단하잖아요.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올라왔다 이럴 때에 그러면은 일지나 시지에서 투관된 것을 뭐라고 했죠. 투관된 것을 그럼 거기도 없다. 그러면은 사주에서 최고로 강한 모행이 뭐냐 그것을 바로 기를 잡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 그랬을 때에 바로 이렇게 정제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투관된 것이 없으니까 투관된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다른 것은 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체나 시제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대로 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찌 보면은 일간 대비 월지를 봐도 격이 취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데 다하면 투관된 게 있으면은 투관된 그것을 갖다가 항상 먼저 격을 쳐야 되는 것이 격을 차는 법칙에 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인신사회 말이죠. 인신사회에서 볼 때 여기에 전부 다 여러분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가. 그렇죠? 무토가 있는데 여기가 무토가 있잖아요. 인신사회에서 여기 무토가 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여가라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월에서 연간이나 시간에 무토가 토안됐을 때 그때는 격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 4월 외에는 일월이나 신월, 해월에는 무토로서 격을 차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결국 일월에 무토가 올라가야 이것은 목격토에 힘이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신월에 무토가 올라가야 신월에 무토는 빙지한 자거든요. 해월에 무토가 올라가야 무토가 결국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준단 말이죠. 단 4월은 보게 되면은 무토가 상당히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4월이니까 화생토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교재에 말이요, 격국 전법 총정리해가지고 그 말미에 다시 그 기술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격국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용신. 용신 말이죠. 예. 자, 용신, 기신, 그 다음에 희신, 한신, 용신, 기신, 희신, 한신, 희용기구 한이 되어 보면은 이 부분은요, 사주를 여러분 세우고 나서 그러면은 용신을 신강신약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용신을 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수가 여러분 임수가 용신이라면은 수니까 그럼 토가 기신이죠. 토가 그러면은 무토 자체가 이 기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생해주는 수를 생해주는 신유금 경신금은 희신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요놈은 기신인데 요놈을 도와주는 병정화는 구신이란 말이에요. 구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놈은 한신이죠. 이것을 여러분 사주를 세워놓고 딱 적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용신을 채워 난 다음에 기신을 최소한 더는 말고라도 반대에 있는 기신을 갖다가 기록을 해요. 기신을. 그러면은 대부분 시운을 볼 때에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올해가 용신눈은 아닌데 기신눈이구나. 일단은 말이죠. 그러면 용신눈이 와야 이것을 발복을 할 것인데 용신눈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가 기신눈이 왔구나. 자, 그래서 기신눈이 왔으면은 그 기신눈을 가라면 사주에서 막아주는 한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대학 볼 때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해운이 이를테면은 기축년에 기토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기신이다. 기신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을목하고 간목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막으니까 이 자체가 기신이니까 요렇게 을목은 극하는 것이고 간목은 합해가지고 이것을 기발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한신이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그 한신을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는 한신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을 막아주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설명드리고, 또 어떤 사주는 한신이 없어가지고 결국 사주에서 없는 바람에 발굴하지 못했다라고 예시를 세워가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신, 희신, 귀신, 한신을 잘 살펴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주의 청탁. 사주의 청탁을 살펴라. 자, 그렇습니다. 이 사주의 청탁이요, 세왕, 용신, 합충관계, 오행의 청탁, 육친, 즉 십신관계, 이런 청탁의 통변이 그야말로 정확성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탁은 결국 사주에서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있으면 그 재성이 탁한 거란 말이죠. 재성이. 즉 탁한 것은 바로 귀신 그 자체가 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봐가지고 그 귀신이 만약에 많다라면은 사주가 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 자체가 흘러서 주류무차하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상당히 청한 사주가 되는데, 자꾸 상충이 되고 말이죠, 들어받치기 있는 많으면은, 그러면 이것한테는 탁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친관계를 봐가지고 뭐가 청하고 뭐가 탁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육친관계에서 바로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성이 탁해 있으면은 그 인성이 뭡니까? 인성이 엄마니 엄마. 육친관계로 엄마가 탁하다. 엄마가 탁하다는 뭡니까? 결국 엄마한테 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제 시간에 사주에서 많은 것이 그거는 무조건 병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에서 많으면은 그 자체가 병이에요, 병. 재성이 많으면 재성이 병이고, 결국 그 반대 극부에는 인성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재극인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성이 탁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청탁관계를 살펴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